이슈 딥다이브, 오늘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두 분, 윤여민 이사,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닥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750선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요. 또 코스피는 2570선 1%대의 상승입니다. 오늘 주제 보시죠.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정말 미루고 미뤄왔던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종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대로 힘을 더 붙일지 아니면 탄력이 떨어질지. 윤여민 이사님, 이번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제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9시 한 반경에 좀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속보가 두 개가 연달아 떴습니다. 이제 뭐 시행을 하겠다와 어떤 폐지하겠다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으로 좀 같이 올라오면서 약간의 좀 시장이 좀 긴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론을 거의 폐지로 이제 확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뭐 9시 42분에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750선을 넘어가는 모습, 지금 이제 3%대가 좀 상승세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결국 그 중에 하나가 금투세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당론을 정한 거지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당론을 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정부라든지 여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금투세 전면 폐지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 민주당의 입장을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고민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엔 당연히 뭐 세금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당연한 전제는 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에서도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러한 논리를 먼저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금투세 시행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구조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주식은 국민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공정하게 좀 자리가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법으로 봤을 때는 위법은 아닙니다만 좀 약간의 좀 편법들이 좀 많이 만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잡기 위한 아무래도 의지는 좀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에 뭐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FOMC 어떤 회의 일정,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회의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악재라고 여겨졌던 금투세 폐지에 관련된 부분이 좀 결정이 나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해외 시장, 해외 어떤 증시 퍼포먼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반등성은 좀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선진 과세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식시장이 먼저 선진 시장이 되고 그 이후에 과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좀 의견들이 많았었고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대로 또 야당도 힘을 합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답하는 모습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실까요? 뭐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주식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으로 이들의 표를 저버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잘 결정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에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꿈에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안 나도
뭐 몇 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주식을 잘 하게 돼서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양도소득세를 누구든지 내기가 싫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좀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이제 미래의 그런 계획,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사다리를 차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반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20분까지만 해도 거의 고합이었어요. 네, 저도 계속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뭐 약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만 강고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이 국민들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한 열망이 있었구나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입증이 되어지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표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뭐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도 있고 내일이죠. 내일 11월 5일 날 이제 뭐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고 FOMC도 이제 목요일 날 금리 인하 뭐 발표를 하죠. 물론 뭐 B컷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베이비 컷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전인대를 하고 있죠. 전인대, 전국 인민대회입니다. 인민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제 그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발 빼고 있어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왜 그러냐? 바로 뭐 미국에서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좀 움직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관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 여부, FOMC, 그다음 전인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코스피가 2,574밖에 안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10월 29일 날 말이죠. 10월 29일 날 우리가 2,600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점들. 자, 그리고 네. 또 보면은 9월 날. 이 정도까지는 회복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그거 네. 훨씬 높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9월 27일 날 2,681이었고 8월 26일 날 2,718이었어요. 그래서 8월보다도 훨씬 저는 뭐 3,000포인트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대선 여부라던가 FOMC 그리고 뭐 여러 전인대 이런 것들 다 어떤 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바로 금투세 폐지에 앞장섰던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거든요. 코스닥을 4월 이후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코스피를 보여주셔서 사실 잘 눈에 띄실까 싶은데 코스닥은 물론 8월에 이 급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었고요. 그 4월 총선 이후에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이 금투세에 대한 이슈들이 좀 본격화되면서 여러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회복세가 어디까지 나타날 것인가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금 시장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의견도 좀 확인해 볼게요. 윤 이사님.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이게 보면 연말만 되면 항상 좀 이러한 일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대주주 양도세, 금투세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시장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극적인 순간에 어쨌든 뭐 유예를 하겠다든지 폐지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좀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금융보다는 어떤 정책이 좀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안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금투세 폐지가 확실하게 좀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이러한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조금은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뭐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선진화부터 먼저 좀 추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슈들이 좀 개별마다 있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보면은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좀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좀 만연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글로벌이라든지 뭐 로컬의 이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어떻게든 금투세를 좀 끝으로 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 이것만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장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매매하기엔 상당히 좀 편하고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른 나라는 그 8월장의 하락을 다 만회를 했는데 우리는 이조차도 만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해외장보다도 우리 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말까지 아마 이제 이 올해 대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아마 그 국가 수익률을 좀 비교했던 아마 표들이 좀 이제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 나라들보다 지수가 더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상당히 돌았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관여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러한 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지수가 눌렸던 이유가 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거래 대금부터 시작해서 좀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좀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닥 기준으로 저는 850선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탑픽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투세 폐지를 감안했을 때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하실지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다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사실은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 뭐 지금 4월 달부터 좋지 못했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어쨌든 W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꺾였던 그 순간에서 사실은 대장주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하고 좀 더 채권 금리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수가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전에 지수가 좀 횡보하거나 힘들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섹터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텍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뭐 5에서 7%씩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다시 대장주의 귀환을 알리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트라이얼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좀 더 조정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다시 필요한 구간으로 좀 들어서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님은 금투세 폐지 감안했을 때 탑픽으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실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고 수출의 효자인 반도체를 좀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국 이제 금투세라는 큰 벽이 허물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출 빈도가 좀 가장 높은 퍼센트로 높은 게 이제 반도체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좀 보면은 많이 눌렸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이 매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기존에도 이렇게 줄곧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한 10조 정도 나오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 16조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좀 많이 어려웠었다. 또 실적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저는 정확히는 뭐 글로벌적으로 봐야 된다. 결국 삼성도 글로벌로 같이 움직이고 지금 보면 엔비디아라던가 TSMC 등등도 금요일장에서 많이 올라갔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1% 전후로.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빠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인텔 그러면 사실 인텔도 뭐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하는데 많이 축소했죠. 그 규모를 원래 인텔도 하다가 많이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사실상 뭐 파운드리나 반도체보다는 약간 컴퓨터 쪽으로 뭐 CPU라던가 CPU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은 컴퓨터에 가까운데 그에 반면에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GPU,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많이 유명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AI 반도체로 좀 뜨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올라섰다. 다우지수 30개밖에 안 돼요. 여기에 들어섰다는 거는 반도체가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구글, 아마존, 메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다 정말 굴지의 산업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이 기업들보다도 엔비디아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고 이것은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를 이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효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고 삼성전자의 향으로 또 가온칩스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가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 삼성 파운드리 업체의 그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이제 여기다가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설계도를 주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마다 이 라인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좀 해주는 거죠. 근데 가온칩스가 정말 잘합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독점적인 그런 디자인 하우스이자 글로벌 이 디자인 하우스랑 비교해 봐도 괜찮다라는 점이고 최근에는 또 일본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네.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본 쪽으로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회로 설계 등등 잘하고 있어서 저는 가온칩스가 이제는 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좀 크게 좀 뻗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이슈로 오늘 월요일장 깜짝 반등을 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로 윤여민 이사는 바이오주, 그 안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를, 송범선 실장은 반도체, 그 안에서 삼성전자 가온칩스를 꼽아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중국 깜짝 비자 면제. 네, 중국에서도 재료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잘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9개국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해줬어요, 이사님?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총 9개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제 내년 말까지죠.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대상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으로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전향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북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와 좀 군사적인 좀 밀착 관계가 좀 상당히 깊어지면서
러시아의 어떤 통제 범위를 넘어간 것이 아니냐의 어떤 그러한 추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두 후보가 다 상당히 좀 껄끄럽죠. 근데 트럼프 후보가 좀 더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짜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어떤 제가 볼 땐 관계 개선도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초에 먼저 좀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산업에 대한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면에 뭐 북한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부분이 깔려 있다. 여기에 또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의 상무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번 주 뭐 오늘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거 관련돼서 또 재정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의를 하고 나서 발표는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미국 대선의 좀 결과를 좀 보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런 중국의 무비자 이제 비자 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신호탄이 되면서 이런 재정 정책의 어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좀 플로우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산업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좀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어떤 분위기도 감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관계에 대한 부분은 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네. 제가 볼 때는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호전에 따른 그 여파들, 영향력들이 어떤 쪽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앞으로는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사실 거래대금이 그리 많이 실리지는 않아요. 여행주와 항공주가 상승 폭에 있어서는 또 눈에 띄지만 거래대금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모처럼 이 관광 관련한 업종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 강도 어느 정도 보실까요, 실장님? 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해서 그동안 눌렸던 게 너무 많았었고 이젠 어느 정도 좀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비자라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비자를 이제 면제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거를. 근데 이제 비자를 이제 발급하려고 그러면은 단체 비자라 해도 6만 원의 발급 비용이 들고 일주일가량 발급 기간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돈도 들고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면제해 준다 한다면은 굉장히 땡큐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중국이 이제 자국으로 중국으로 많이 놀러 와라. 관광을 많이 와라 이러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까다롭지 않게 많이 와서 놀고 많이 즐겨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행주가 저는 가장 좀 먼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여행주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모두 투어가 좀 오늘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모두 네. 투어가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실적도 살아나고 있었고요. 저 그리고 아직 분기별로 적자가 기록되는 분기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으로의 관광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중국 비자 영향으로 실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도 흑자가 더 많습니다. 연별로 보면 흑자예요. 연별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모멘텀이 되고 지금도 1년 단위 코로나 이후로는 흑자로 나타나는데 그런 점들이 좀 실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모두 투어 이렇게 보고요. 그 밖에도 화장품도 괜찮죠. 화장품도 중국향, 그러니까 미국향 화장품으로는 뭐 실리콘투라던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 일본향 화장품으로는 뭐 마녀공장 이런 게 있는데 네. 중국향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였었던 그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G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런 쪽이 정말 옛날에 그 화장품 강세일 때 잘 나갔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G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이 중국향으로 이번에 또 전인대 통해서 이렇게 중국 부양 정책도 하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따라서 괜찮고 아모레-G도 어제 한 차례 시세가 나왔어요. 어제 보면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7% 넘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렸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공시를 했죠. 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모레-G 같은 경우는 아모레 그룹이라고 해서 아모레 퍼시픽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아모레-G가 또 이런 화장품으로서 중국 쪽으로 굉장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행주 모두 투어, 뭐 화장품은
뭐 아무래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중국의 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모드 투어 그리고 화장품 가운데서는 아모레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래대금으로는 엔터주가 제일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관련주 중에서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가 그래도 오늘 50위권 내에 오늘 두 번째 이슈 관련한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추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숫자와 관련된 우리가 말하는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3분기 뭐 수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화장품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을 좀 많이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아쉽지 다른 흔히 말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중국에서의 어떤 실적이 개선된다면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러한 접근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화장품 내에서 다른 수출 지역은 실적이 좋으나 중국만 살짝 아쉬운 종목들 뭐 그런 네. 종목들 많죠. 바로 이제 저는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예. 일단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영업이익 450억 정도 기대되면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성장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만 중국 시장만 살짝 역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트렌드와 함께 좀 맞물리면서 개선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화장품 중에서 좀 코스맥스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도 화장품주를 꼽아줬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중국 쪽에 부진이 아쉬웠던 코스맥스를 볼 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두 분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후에 정오 낮 12시에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팟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지금 매일 오후 12시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를 하면서 또 부자 되실 수 있는 퀴즈쇼인데요. 바로 들어오셔서 지금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따라 들어오시면 이 퀴즈쇼를 참여하실 수 있는 증권통 앱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해 두시고 바로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증권통팟에서 퀴즈를 푸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